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이 보조금 외에 반도체법상의 대출 지원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며 미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면서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이 1000% 수익률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엔비디아가 3.9%가량 급락한 가운데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SML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7%가량 하락했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약 12%, AMD는 5.7%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지정학적 위기와 금리 상승,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주 약세라는 이런 여러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줬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1.5%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각각 2,600선과 85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 가까이 내리면서 두 달 만에 2,600선 밑으로 떨어진 코스피, 오늘은 1.68%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627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와줬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물 3,500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2.3%가량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8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1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홀로 매물을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가세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 중입니다.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장의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정호의 템베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반등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한 코스닥은 지금 이 시각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여러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영상으로서 코멘트를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플러스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오후장이나 오전장이나 혹시 하락 출발이 예상됐지만서도 시작부터 그래도 플러스였거든요.
오늘 반등 나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어제부터 기점으로 해서 거의 바닥 자리였고 오늘 확실하게 돌려서요. 사실 어제의 코스피의 흐름은 솔직히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돌려 세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반도체 장비주 ASML 이슈 때문에 좀 깨진 거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러했는데 뭐예요?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요. 달러 떨어지고요. 다 이게 뭐가 안정적으로 다시 꺾이는 분위기였어요. 시장을 잡아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IT 쪽으로 무너짐이 있었지만서도 국내 증시 쪽으로는 가능성이 상승 쪽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IT 기업들은 미국 IT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어때요? 그렇죠? 안 갔어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었고 하단 추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하단 자리들.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에서의 반등 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코스피도 같은 거의 비슷한 차트고요. 코스닥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돌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리는 거고 국내 증시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외인과 기관들도 수급 상황에서 지금 양호한 모습이 나오니까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해서 돌아설 거란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뭐 좀 맛있게 좀 후춧가루를 뿌려줄 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이슈만 나와주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1%대 반등이 나오는데 자, 뭐예요? 엔비디아에서 젠슨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 반도체 3E 네 뭐예요? 사용합니다. 요 이슈만 HBM 이슈만 테스트 끝났다 이슈만 나와준다면 더 크게 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4월 중순에 지금 이제 좀 시끄러웠었던 거 4월 달에 시끄러운 부분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그림. 삼성만 힘만 조금만 받쳐주면 시장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2분기 안으로 무조건 삼성전자 HBM 테스트 완료됐다고 나오면서 올라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 말씀드렸고 어제도 팔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세적인 전환 자리도 매력적이고 또 하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이 나오잖아요. 시장을 이끌 종목이라고요. 깼지만서도 바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시고요. 시장 계속 앞으로는 하락은 멈추고 횡보하더라도 어떤 식의 횡보는 나오냐면 지난 이제 1월 같은 이런 횡보세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자리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하락은 안 나오고 이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뀔 거예요. 이 그림 나올 거니까 시장을 좀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요즘에 조금 그 탐욕 공포지수 보면 오늘 35포인트였나요? 그렇죠? 어제 38, 그저께 41이었는데 거의 바닥은 다 찍었어요. 30 이하로 쭉 떨어지면 그때는 금융위기라 말씀드려요. 그럴 일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다소 과하게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그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총 상위단이 일제히 불을 뿜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안에 삼성전자, HBM 관련 호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역대급 성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윤 전문가께서 저희 장정 관심주 매일매일 5가지를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원전선, 알루코, 그다음에 하이스틸, 금강철강, 그리고 조일 알미늄까지 이 5종목씩 집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좋아서일까요? 정말 역대급 성적이 나와줬습니다. 5종목이 모두 시가 대비 최대 10%가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물론 상한가 종목까지 탄생했습니다. 우선 장전에 짚어주신 대원전선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3% 급등 나와줬고요. 조일알루미늄 최대 17%,
금강철강은 최대 24%가량 슈팅 보여줬습니다. 또 하이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5종목 모두 시가 대비 고가가 2자릿수 슈팅에 상한가까지 오늘 정말 기대가 큰 방송 시작인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어제 상 들어가셨던 모비데이즈하고 그다음에 하이스틸이랑 금강철강 이렇게 좀 봐드릴까 하는데 오늘 올려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철강 관련 주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 기사들 있죠. 기사들 보시면 거기에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기사 내용이고요. 거기 물론 관련주들은 이제 무료다 보니까 올려드리진 않지만 그냥 누구나 봐도 알아요. 철강 관련주들은. 그래서 철강 관련주 중에서 오늘 앞에 뭐 스틸자 붙었던 애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스틸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오늘 보면은 2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니스틸 빠지겠지만 11%, 포스코 스틸 같은 경우,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29%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 자, 근데 모비데이즈부터 좀 하나씩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이 종목을 아침에 좀 드렸는데 아쉽게도 어제 바로 점 상한가 출발을 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점상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는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잠기고 끝났거든요. 잡으신 분이 있으시면 내일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 순간 자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가격대 말씀드렸죠. 여기 호가 자리를 중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리 근처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나와서 꼭지 자리가. 어찌됐든 현재 구간대 오늘 이게 15%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상한가 따라 들어가신 분들, 어제 상따 해가지고 조금 수익이 0으로 나왔지만은 오늘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흐름 고스란히 나와줘서 오늘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으로 돼서 잘 갔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틱톡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도 오늘 이제 보면은 철강 관련주 중에서 하이스틸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금강철강 같이 말씀드렸는데 하이스틸 지금도 차트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시가가 지금 오늘 15% 출발하고 지금 현재 거의 5% 상황이거든요. 매도 처리 지금 하셔도 뭐 수익이 한 8% 이상, 9% 이상 나실 거예요. 요 상황인데 상한가 딱 잠겼을 때 제가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이랑 라이브 방송 하는데 상한가 잠기자마자 이거 상한가 풀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우선은 이 상황상 보면요. 매물벽 자체가 두꺼워지는 라인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이 첫 상승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장전 종목으로 항상 8시 55분에 글로 적어드리잖아요. 5종목을 드리는데 못 가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든 시장인 건 저도 알지만 방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잘 매도 대응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 상황 좀 확대해 보자면은 많이 수익 중이거든요. 요거 판단 잘 하셔서 잘 빠져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장 출발 자체가 10% 정도 출발했다가 24%까지 올랐어요. 분봉으로 상황 보자면 잠깐 정말 짧은 찰나였어요. 이 상황이거든요.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해서 반등 좀 나왔다가 한 5분 정도 올랐다가 그때부터 계속 하락 나왔는데 역시나 고점 부분에서 수익 나올 때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필요하겠죠. 목표 수익은 3%입니다. 물론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분봉 상황을 보자면요. 바로 이제 조금만 시작하고 나서 1분, 2분 그냥 1, 2, 3 잠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팔 겨를도 없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팔기가 굉장히 편했어. 이런 경우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가볍게 10% 이상 먹고서 나왔는데 그게 아닌 종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릴게요. 올려드리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안 가는 종목이 태반이에요. 그날만 움직이는 종목이 태반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른 중요한 종목들 아니면은 텐베거 메이킹 때 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장기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 분위기는 괜찮았고 오늘 시장 괜찮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관심주 5가지는 개장 전부터 미리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 아침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가 과연 무엇일지 매일 아침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한 분이라면 지금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상담은 들어온 순서대로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오늘 수급이 좋다 보니까 시총 상위단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간 시장의 약세에도 홀로 강세를 보였던 이 자동차주들이 오늘은 다소 좀 기세가 꺾인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특징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역시나 메인 종목 봐드리고요. 좀 이따가 HLB랑 해가지고 좀 봐드릴게요. 지금 메인 종목 진짜 중요하니까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조금 찍은 다음에 돌려 세우는 그런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수급 보면은요. 보시면은 자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특히나 외인 3거래 연속 매도하다가 오늘 보면은 좀 돌려 세워요. 2,400억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이런 상황이 좀 들어왔어요. 기관들도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다가 좀 약간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해서 궁금한 게 다들 그걸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반등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간단해요. 이거는 언제나 간단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항상 그래요. 자, 떨어질 때 기간 한 2주 이상 잡고 반등 나올 때는 그 시간이 그 전고점까지 넘어가는데 최소한 1.5에서 2배가량, 많게는 3배가량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4월 내내 떨어졌죠? 네. 언제 과연 2,800을 찍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까요? 5월 말, 6월 되면은 이제 2,800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누구의 힘 때문에 가냐면 삼성전자 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뭐예요? 네. 2분기 잠정치 실적 우리가 7월에 있지만 2분기 때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테스트 완료됐다고 나올 거라고요. 이거 무조건 핵심이라고요.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을 파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이슈, 젠슨항 이슈가 테스트 완료됐다. 이거 우리 테스트 중이다로 갔어요. 완료됐다로 한 번 더 간다니까요. 공매도가 없다고요. 7월부터 공매도 있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EQN7 공매도 있는 거.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은 삼성전자는 6월까지는 그냥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빠진 거예요. 시장 안 좋았잖아요. 시장 전체 대형 IT주들이 다 흔들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들보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싸다고요. 가격적인 포인트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네, 좋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시장 지수 빠지는 것 때문에 약간 삼성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잡기 시작한다고요. 또 오늘 보면은. 기관들도 그 매도 상황에서 다시 매수 돌리면서 얘를 끄집어 올릴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걱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딱 이번이 그런 시장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탐욕 공포주 35포인트 정도 상황이에요. 제가 40포인트 초반 오면은 매수 시작하시라 말씀드렸죠. 네. 41 찍다가 38 찍었다가 35인가 그럴 거예요. 34인가 35인가 그래요, 오늘. 요 상황인데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바닥 찍었다 반등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영상 올려드렸어요. 글 적고 영상까지 올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바닥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은 바닥 확인의 연장선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은 뭐예요? 반등이 나올 거다 얘기를 장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얘기했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시장 돌리잖아요. 삼성이 주도한다니까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갖고만 계세요. 제발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 자, SK하이닉스 보면 21선 깼다가 다시 오늘 시가로 깬 듯 했지만 다시 돌려놓고 있어요. 짧게 돌리는 것 같긴 하지만 흐름은 계속 진행은 될 거예요. 자,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삼성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SK 하이닉스도 바닥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왔었잖아요. 이 그림. 이거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여나 떨어진다면은 뭐 나쁘진 않은 자리다. 하이닉스 연말까지 보시고요. 25만 원 이상 보셔도 돼요. 30만 원도 저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25만 원은 거의 저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까지 보시고.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다만 7월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급등했던 국내의 IT주들은 타겟입니다. 그거는 좀 피해가야 되겠지만 실적 이슈로 그냥 뭐예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얻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우선은 살짝 조심했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7월장은 피해야 된다. 살짝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오늘 빠져요. 어제도 빠지고 현대차, 기아 오늘도 빠져요. 근데요, 그간에 다른 종목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반등 나왔던 거랑 살짝 꺾이는 거거든요. 왜요? 바닥 확인됐다 보니까 이제 뭐 합니까? IT주들이 다시 갈 것 같아.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현대차 대응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여유가 있어요. 수익 중인 분들도 꽤 많아요. 이거 뭐예요? 일부 팔아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얘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외인들, 뭐 기관들도 그렇고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기아 이제 수급 상황인데요. 네, 보시면 연기금 꾸준하거든요. 기관도 잡아줘요. 오늘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현대차도 보자면은 꾸준한 상황에서 기관들 매도이긴 하지만 외인들이 오늘 다시 잡아요. 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만간 다시 반등을 할 테니까 현대기아차도 말씀드린 꾸준한 리딩대로 조정 나왔다 가는 그림 다 가르쳐드렸어요. 단기 고점 다 가르쳐드렸어요.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갈 거니까 제발 좀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현대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팔아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상담은 순차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요.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유니테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6,220원, 보유 비중이 15%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흐름 보니까요. 3월 말 급등이 나왔을 때 단타 매매를 노리고 진입을 하셨다가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코멘트가 달려 있네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언제 팔아야 될까요? 네, 상담 볼게요. 16,220원이시고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쯤 안 되신 건가 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매수 대응하셨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4월 초에 좀 밀렸어요. 중반까지 해서. 근데 사실 유니테스트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시장 안 좋을 때도 이거 보세요.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 자체가 내실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크게 펼쳐보자면 주봉으로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한참 더 가야 돼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현 구간대는요. 나름의 매물벽 자체 일전에 19년도 20년 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 뚫고 조금만 더 가준다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은 요때 급등이 나오면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갈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이 전고점 자리에 맞고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저때 계신 분들이 만약에 안 던졌다면은 이거 날아가는 종목이었는데 저기 계신 분들께서 참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참아보셨다가 차트가 지금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계셨다가 기다려 계시면 여기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만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차트 지금 완벽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차트 대응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뭘 보셔야 된다고 강조드려요? 여기 깨지고 나서의 바닥 자리를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바닥이 이게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구간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여기 뭐 이 정도 라인, 이 근처예요. 여기가 무슨 선이 돼요? 이 라인이 이게 뭐예요? 저항선이 되자고 말씀드렸죠. 저항선이 되고 지지선이 된다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올려치면서 여기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무슨 그림인가요? 아까 저기 보셨던 저 위에 자리 있죠? 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홀딩 하셔야겠죠?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매수가 위로 갔을 때 수익 났을 때 뭐 조금만 먹고 정리하셔요.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길게 보시면 안 돼요? 목표가 설정해 드릴까요? 만약에 나는 단타 생각해요. 그러면 17,000원 이상은 무조건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17,000, 18,000원짜리 가면서 2만 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뭐 17,000, 8,000원, 뭐 19,000원짜리에서 힘겨루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약간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버텨내면서 가버리잖아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러면은 저 위에 여기 자리랑 그 다음에 더 멀리 보자면 저 고점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한 25,000원 이상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판단 해보세요. 짧게 먹고 나올래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오래 기다리고 이거 많이 먹을래 이거는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이 먹는 거 추천드리지만 단타 생각이시라면은 우선 올라온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수익 줄 거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전선 네, 13,600원에 네. 20%요. 네, 대한전선 13,600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2, 3일 전에 매수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한 2, 3일 전에 했어요. 네, 대한전선이고요. 13,600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 필요할까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너무 높게 사졌는가 해서 걱정이에요. 맞아요. 너무 높게 샀어요. 네. 너무 높게 샀어. 너무 높게. 그러니까 이게 차트 지금 크게 펼쳐놨는데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원래 여기 자리가 하단 자리 인식이 되는 자리는 있어요. 여기 바닥 자리 인식이 돼서 일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깨면은 여기가 손절 자리로 이제 죽는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자리를 돌파할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수하신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 자리 매수하신 자리가 살펴보자면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라인으로도 보여요. 이 자리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긴 할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바탕 손바뀜이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트 상황을 보시면 현재 뭐 거래량도 최근에 터지고 이슈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이 구간 자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12,500원부터 해서 13,500원 사이의 이 구간 자리가 한동안은 계속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 길게 가면은 한 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여기서부터 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빡. 그러니까 갔다가 최근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시장도 안 좋았고 약간 이슈도 한번 이미 터졌다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현재 구간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매수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근데 기다려 보시면은 다시 돌파는 할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갈 건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량 소화 과정이 많게는 뭐 한 달, 두 달 가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다가 이렇게 다시 갈 거거든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단타로 대응하셨으면은 혹여나 바로 반등 나올 경우에 수익 일부 보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크게 보신다면은 조금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기다려 보신다면은 저 윗공간까지 열려 있는 게 가격적으로 16,000원대 이상은 열려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수익은 나실 건데 작게 먹을래? 방금 전 상담드렸던 종목처럼 많이 먹을래? 기다렸다가. 이거는 단타로 갔어요. 단타로. 단타. 그러면 네. 단타로 하신 거니까 오늘은 우선은 시장도 좋고 해서 반등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가고 있으니 요 돌파하는 거 보시되 매수가가 13,600원이시니까 솔직히 최근에 요 짧은 기간 동안의 종목 상황에서의 차트 상황의 수급 상황을 보면은 많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13,600원, 700원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를 할까요? 이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짧은 관점으로는 답은 안 나오고요. 길게 보셔야 답 나오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제가 판단하건데 우리 시청자님 분께 맞는 전략은 매수가 위로 오면은 그냥 정리하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매수가만 오면은 매도할게요. 네. 근데 분명히 횡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많이 갈 것 같은데 시청자님한테는 이거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면 정리하세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한국 BNC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현재 가격대가 매수가는 7,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대를 보니까요. 3월 20일을 기점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셨다가 고점 터치한 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 시기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어제 치매 신약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가를 수복하기에 다소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매수가가 76,000원이세요. 단가 라인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볼게요. 여기 상황인데 우선은 알츠하이머 이슈 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은 올해 AAC 뭐였나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이거를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알츠하이머 학회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네. 이거를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오늘 사실 템베거 메이킹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도 알츠하이머 나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매일매일 매주 글로 올려드리는 것 중에 우리 가족방에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마의 일정이에요. 어떤 테마가 어느 날 며칠 날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라고 몇 달치 스케줄을 생길 때마다 올려드리거든요. 뭐 이제 뭐 원전이나 아니면 뭐 웹툰의 상장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르르르르 올려드리는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어요. 미국에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관련주들이 지금 암학회는 이미 4월 끝났고 4월 초에 끝났고 다시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어제 아마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아니 급등 안 했나? 최근에 급등했는데 대마를 가지고 이 알츠하이머 네 요거를 치료하는 기술 이슈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조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글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오늘 올려드렸어요. 아침에. 찾아보세요. 기사 내용 중에 거의 맨 마지막 중에 영어로 돼 있는 기사 있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는 한바탕 바람이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거든요. 국내도 고스란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학회가 이때 열리게 되니까 기다려볼 만은 한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조금은 보이죠. 근데 알츠하이머 학회 열리기 전에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하고 나면 떨어져.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학회 때. 자, Y바이오로직스 암학회 4월 초에 딱 1일부터 열리게 됐는데요. 그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쫙 이런 식. 그죠? 한국 PNC는 아직은 이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매수가가 7,600원이시니까 별로 안 높아요. 갈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이제 비중 30%신데 이거 보면은 7,600원 이상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면은 제 가치는 한 거 맞죠? 그렇죠? 상담에서.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는 죽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알츠하이머 학회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관련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츠하이머 학회 관련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는 전략 취해보시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정오의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우선 이전 종목들에 한해서 AS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뭘까요? HLB랑 어제 했던 이루다 말씀드릴 건데 HLB를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조정 시 매수 대응이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러했고 글로도 올려드렸지만 3월 26일 날 최고점 자리일 때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수시로 계속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4월 언제부터인가요? 이날 4월 8일부터 이후부터는 이때는 뭐예요? 약간 좀 매수 관점에 대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정시마다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HLB가 5월 26일 날이죠. FDA 결과 나오는 게. 이 이슈가 있으니까 아직 한 번은 살아있고 피날레가 한번 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다리셨다가 이번에 급등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예상은 쌍봉일 것 같아요. 쌍봉. 쌍봉 예상해 봅니다. 쌍봉. 욕은 아닌데. 방송 사고 나겠다. 자, 쌍봉 예상해 봅니다. 쌍봉. 그렇죠? 네, 낙타 쌍봉. 이렇게 했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PD님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HLB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좋을 게 그 어제 얘기했었던 그 이루다. 자, 이루다인데 어제 추천드리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짧게 보진 않아요. 이 시간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절대 짧게 안 봐요. 무조건 장투예요. 무조건 장투 종목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루다가 왜 이걸 봤냐면 제가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이루다를 먹어 들어가요. 클래시스가 이런. 클래시스가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주식을 주고 항상 그 미취학 아동들 주식 부자 순위에서 빼놓지 않았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너가 주가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종목 가운데 하나, 네, 멋진 회사죠.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루다를 인수를 했어요. 이루다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인수하는 그림이에요. 아직 콜옵션까지 진행하면 이제 최대 주주가 돼요. 그 상황인데 하겠죠. 그러면 이루다 주가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차트도 찍을 만큼 찍었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클래시스가 시총이 1,000억대에서 조단이 갔어요. 지금 클래시스 시총이 얼마냐면요. 2조 4천억이거든요. 차트 크게 보면 클래시스 이래요. 저기 보이시죠? 네, 올라왔어요. 몇 배가 뛴 거예요?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자, 그런데 이루다 지금 시총 1,000억이거든요. 어제 기준 1,200억이에요. 서서히 또 이루다도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루다와 시너지가 나니까 사업에서 미용, 의료기기 이슈가 아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루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장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장투로 최소한 한 2, 3년 보고서 에라 모르겠다 사고 그냥 네 계좌 닫아버리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클래시스가 절대 안 버릴 것 같거든요. 저는. 회사의 오너의 성향이 주가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루다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꼭 홀딩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종목 HLB와 이루다 살펴봤습니다. 이루다는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의 필승 전략부터 눈여겨볼 종목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선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현재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1.7% 그리고 코스닥은 2.3%가량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오후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좋긴 한데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열릴 뉴욕 증시 흐름이 조금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게 국채 금리도 나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환율도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이고 유가도 좀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재밌는 기사 하나 또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전쟁이 나는 걸 바라지 않아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약간은 조금 뭐랄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한 이란과의 싸움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잡히는 모습이에요. 약간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뉴욕 증시 반등 나면 내일도 올라가겠지만은 여기에서 한동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더 이상은 안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안정 끊기 끝나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갈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뭡니까? 엔비디아 이슈가 터질 때 테스트 완료됐어 납품할 거야.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2분기 안으로 본다는 거죠. 항상 그래왔지만은 매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몇 달치 이후의 움직임들을 항상 예측을 많이 해와요. 그렇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항상 거의 맞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할 정도로 얘기한 게 많기도 한데 그 흐름들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상담에도 있었지만 이 종목이 뭐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AAIC, 알츠하이머 학회 이슈가 좀 같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항암제,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의 조금 방향이라고 할까? 바닥이라고 할까?
그 포인트가 좀 나와줬다는 거죠. 자, 라인을 제가 그어놨지만 현재 이 추세의 하단 자리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깨기도 했지만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다른 선이 하나 얇게 보이실 건데 이거 120일선이에요. 지켜야 될 라인까지 해서 그리고 추세 하단 자리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 돌려 세우는 거예요. 이슈 있고 추가적으로 더 큰 이슈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는 여기 전고점 뚫고 갔듯이 이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케는 7월 28일부터 해서 8월 1일까지 있단 말이죠. 여기 맞춰보면은 주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뭐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부터 해서 계속 점프하면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차트를 좀 보자면 뭐 한참 더 많이 가기를 항상 원하지만 이 라인 보시면 돼요. 자, 크게 펼쳐보면은 전고점 자리 맞고 떨어졌던 자리 시작은 얼마냐면 32,000원대 이런 자리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추세 라인에서 봤을 때 돌려 세울 때 전고점 넘어가는 자리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다시 올려치면서 가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따 갈 건데 3만 원대 넘어가다가 32,000원대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케 죄송합니다. 알츠하이머 학회 전이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구간대에서는 꽤나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는 한번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셨다가 단기적인 급등 나온다면 파셔도 괜찮을 거고 조금만 중기적으로 한 몇 개월만 보시면서 7월 거의 말쯤까지 보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고 현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 하나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는 오늘 장의 필승 전략에 이어서 기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베스트 탑 10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저희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바닥 확인하고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ABL 바이오, 7월 말 미국의 AAIC 2024 개최를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